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C 버전으로 주유친 검색하시면은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혜택이 뭐냐, 이렇게 커뮤니티 밑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주식 하시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주식 하시는데 언제 매수 홀드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멘탈선, 지지선 혼자서 잡기 힘드신 분들 주유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유친입니다. 잘 지내셨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1탄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장 끝나고 장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리스트를 알아봤고요. 영상이 길어져서 이제 또 2탄을 준비했는데, 이제 또 쭉 보시면요, 수요일날에는 뭐 파이버, 소파이, 월트 디즈니, 위시, 어펌, 오픈도어, 비욘드 미트, 타투 셰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 날에는 이제 뭐 쿠팡, 블링크, 차즈, 그 다음에 페이세이프, 테이프스트림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제 소파이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소파이는 이제 계속 성장주 중에 가장 일찍 조금 이제 스물스물 올라온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볼륨이 굉장히 지금 좋고요. 볼륨이 굉장히 좋고, 지금 여기 위에 23불 8리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오른 면은 있긴 하지만 솔직히 급하게 오른 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좀 오르면서 막 어펌처럼 막 계속 오른 게 아니라 오르고 좀 떨어지고요. 오르고 좀 떨어지고 다시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엄청난 볼륨을 보여주면서 이제 올라갔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도지 캔들이 보이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밑으로 가게 된다면 조금 밑으로 빠질 것이고, 위로 가게 된다면은 이제 실적 발표 전에 23불을 뚫어버리면은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지금 소파의 가장 이제 취약점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EPS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페이먼트 섹터가 안 좋은 와중에 만약에 소파이가 계속 지금 마이너스 0.2, 그다음에 저번 분기 때는 마이너스 0.48로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또 마이너스 20에서 30대를 보여준다면 0.20, 0.30 정도를 보여준다면은 다시 전 레벨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일단 뭐 19불 1구까지 또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일단 여기 20불에서 23불 요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기는 저는 약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전후에는 또 특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실적이 잘 나온다면은 또 갭상승을 하면서 위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또 시장과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이던스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컨servative하게 알려드리면은 17불까지, 윗상단은 23불, 여기 사이에서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한번 보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밑에 167불까지는 이제 떨어지지 않고, 167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엄청난 지지선이다 라고 지금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가까이를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8불에서 183불 여기 사이에서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디즈니는 이제 텍트, 언텍트 두 개가 이제 가능한 회사이고, 지금 이제 저번 클로즈 때 도지 캔들을 만들면서 클로즈를 했고요. 물론 이제 밑에 갭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MA 20선에서 조금 매수 출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S 예상이 0.5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잘 나왔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디즈니가 이제 얼마나 테마파크로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얼마나 또 서브스크라이버들이 늘었는지, 그 점에 따라서 디즈니는 이제 언택트, 텍트 주식으로 이제 폭발을 다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모은 주식은요, 결국에는 좋은 주식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사람들이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가이던스를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또 167불을 다시 도전할 월트 디즈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도지 캔들을 보인다는 거는 사람들도 아직 잘 모르겠다는 뜻이고, 이렇게 횡보 기간이 길다는 게 디즈니한테는 조금 고민인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모은다면 좋은 실적에 충분히 이제 전 고점까지 최소한 187불까지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디즈니가 어떻게 나올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Affirm이라는 주식은요, 지금 이제 IPO에서 조금 올랐다가 이제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주식입니다. 그래서 한 67% 떨어졌지만 5월부터 계속 오르면서 이제 거의 한 300% 가까이 지금 오른 주식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ffirm이 업스타트와 같이 왜 이렇게 핫한지를 조금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핀테크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거의 100%, 200% 오를 정도의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좀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여기 채널 안으로 복귀하는 Affirm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마이너스 EPS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가이던스라든지 실적 발표로 인해서 조금 많이 떨어질 것 같은 Affir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ffirm이 이렇게까지 핫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부터 수익을 많이 내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제가 모르는 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어떤 히든 프로젝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존 성장주처럼 하입이 됐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이제 Affirm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제 오픈도어는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하입이 됐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오픈도어, 그다음에 오픈도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성장주들은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오픈도어의 트렌드 라인을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이제 딱 여기 채널로 복귀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때는 너무 하입이 됐고 지금은 좀 떨어진 상태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지만, 이제 진로우, 그 다음에 레모네이드, 그 다음에 오픈도어, 이렇게 3대장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그 섹터가 그렇게 부동산 시장은 핫한데 지금 이 세 주식은 그렇게까지 핫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도어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래도 잘 올랐던, 최근에 가장 잘 올랐던 그런 주식이긴 하지만 최근에 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여기 바닥에서 펄링 웨지로 계속 떨어지다가 바닥을 많이 다진 다음에 계속 이제 성장주가 같이 올라주면서 이제 오픈도어도 오르는데 선봉을 한 그런 주식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EPS가 마이너스라는 점, 요번에 이제 EPS가 잘 나오고 가이던스가 잘 나온다면은 진로우와 레모네이드보다 이제 오픈도어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그렇게까지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채널 안에서 많이 움직일 오픈도어일 것 같고요. 엄청난 급상승이라든지 엄청난 급하락보다는 이제 이렇게 급하게 올랐으니까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22불 상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MA20과 MA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횡보장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조금 다이저스트를 많이 한 다음에 다음 분기, 그다음에 내년에 또 가이던스를 보면서 또 업사이드를 갈지 다시 밑으로 내려올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투 셰프 많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타투 셰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채널 안에서 지금 스퀴즈가 될지 안 될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다운이 계속 심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때 성장주가 폭발을 할 때 같이 폭발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쭉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그때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죠. 자, 요번에 과연 타투 셰프가 실적으로 만회를 하면서 여기 바닥을 지지를 삼아서 다시 위로 스퀴즈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타투 셰프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더 떨어질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투 셰프를 만약에 조금 더 이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다가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기다라고 지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 18, 19불에서는 조금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17불, 그 다음에 16불, 17불 요 상간에서는 그렇게까지 더 떨어지고 그럴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워낙 비튼다운 스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플랜트 베이스, 그 다음에 먹거리 산업을 하는 회사들은
항상 이제 살아남을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타투 CF에는 걱정이 없지만 지금 생각보다 다른 성장주가 오를 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울 따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한국 회사 이제 쿠팡이 IPO 프라이스가 굉장히 좋았지만 그때부터 계속 하향세를 그리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5불 84를 이제 더블 바텀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실적 발표가 아직까지 마이너스 0.16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마이너스 0.16보다 좀 더 이제 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아마존을 필두로 뭐 샤피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 발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오를 수 있어도 이제 위타겟을 맞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쿠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25불 84를 지켜줄 수 있고 그 밑으로 더 떨어진다면은 이제 뭐 21불 정도까지 이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자, 이제 쿠팡을 보면요. 어떤 주식이 생각나냐면 위시가 생각이 납니다. 비슷한 플랫폼은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마이너스 EPS를 기록을 하고 있고 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거의 마지노선인 5불 이 이제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위시는 만약에 이때도 가이던스가 안 좋고 실적이 안 좋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위시는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마 M&A를 좀 기다리지 않을까. 핀터레스트가 페이팔이 인수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하이브 돼서 올랐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뉴스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위시처럼 되지 않으려면 쿠팡은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플러스 좀 다른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이 EPS 마이너스 EPS를 플러스로 돌아서게 하면서 많은 인베스터들을 조금 어트랙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6개 주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주식을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주식 중에서 또 어떤 주식을 보고 계신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활동하는데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성장,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